안녕하십니까, 강쌤입니다. 오늘 이제 현금흐름표 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현금흐름표는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괜찮아요. 저도 이제 현금흐름표를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1차 시험이 5월이었는데 5월 말이었는데 한 4월 달부터 이제 준비를 하니까 되더라고요. 되고 실제로 제 2차 시험 칠 때 기출에 출제가 됐고, 그때도 좀 정확하게 맞춘 편이라서 현금흐름표는 무작정 마크로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시간이 해결해준다, 분기를 연습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직접법, 일반적인 문제 풀이랑 간접법들 문제 푸실 때는. 근데 이제 투자 재무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어떤 틀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틀 가지고 문제 좀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해서 많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1번은 그냥 직접법, 간단한 것들 어떻게 이제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설명드릴 거고, 5번, 6번, 7번은 투자 재무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한번 얘기 드릴 거고, 10번은 이제 투자 정보활동과 영업 간접법이 결합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문제를 하나씩 이제 보시면서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활동이 뭔지 좀 미리 알고 가면 좋겠죠. 현금흐름표 할 때 이론적으로 뭐 가장 많이 배우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영업활동이 어떤 건지, 투자활동이 어떤 건지, 아니면 재무활동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실 건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영업활동은 그냥 저희 수익, 매출 거기랑 관련된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업활동을 외운다기보다는 투자 재무 활동을 외우고 나서 그 외에는 전부 다 영업활동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 활동은 뭐냐면은 자산이에요. 자산과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유형자산, 기계장치, 건물을 취득하고 처분하고 이런 것들, 또는 FVOCI 금융자산, AC 금융자산 이런 것들 취득하고 처분하고. 다만 이제 FB PL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단기에 매각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건 자산과 관련된 게 투자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무활동은 어떤 거가 있는지 보면은 여기는 부채 아니면은 자본이에요. 부채 자본 중에서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것들, 예를 들어 매입 채무, 뭐 선수금 계약부채 이런 것들 제외하고 일반적인 차입금, 돈 빌린 거 있잖아요. 차입금, 사채 이런 것들을 발행하고 상환하였다, 이런 것들이 주로 재무활동에 속해요. 그리고 나서 부채 외에 다른 것들, 미지급금도 마찬가지예요. 걔는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 유상증자했다, 그 다음에 현금 배당했다, 이런 것들 자본 항목에 대해서 재무활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본은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 있냐면은 자본 파트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시면 돼요. 위에 것들은 분기를 좀 연습해서 영업활동 직접법이랑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재무활동에 대해서 자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자본 파트를 하시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본의 변동은 현금의 변동과 대기 동일하다. 그래서 현금의 변동 가지고 자본의 증가금액 구하시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시죠, 강사님들이.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돼요. 보통 대부분 특별한 경우들, 현물 출자했다, 출자 전환했다 이런 경우 아니고, 또는 뭐 자본 파트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배운 단어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뭐 자기 주식 취득하고 처분하고 이런 것들은 현금의 변동과 자본의 변동이 동일해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무상감자, 유상갑자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자본의 변동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면 현금의 변동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파고들기보다는 큰 틀에서 자본 먼저 파악해 주시고 나서 그다음 여기는 어떤 순서대로 정리할지 그것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 말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활동들만 구분할 줄 알면은 문제 푸는 거 이제 간단해요. 그러면 한번 기본적인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문제 1번부터 먼저 볼게요. 얘네들은 왜 강사님들이 왜 이거를 어떤 특별한枠들이 다 있을까요, 강사님들마다? 그 이유는 현금흐름표는 분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돼요. 차트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현금흐름표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枠나 틀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최종적으로 결합돼서 마지막에 정리되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될 때는 억지로 하기보다는 일단 내버려 두고 나서 다른 단원들에 대해서 분기를 연습하고 나서 돌아와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직접법 문제, 분기가 이제 정리가 된 것 같다, 차트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된 것 같다라고 하면 여기 어떻게 정리하면 될지 볼게요. 문제 1번에 대해서 볼게요. 회계사 시험 2010년도 기출문제.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뭐 뻔하죠. 여기는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공급자에게 유출된 현금, 종업원에게 유출된 현금, 이런 것들 물어볼 거예요. 그럼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이라고 하면 저희 수익과 관련된 단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수익을 자세히 분기를 연습해봤다면 수익과 관련된 수익 비용 계정들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수익과 관련된 자산 부채 계정들이 뭐가 있는지,
요것들만 머릿속에 정리가 된다면은 그냥 쭉 받아쓰기 하는 거예요. 받아 적으시고 회계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차례는 같아야 돼요. 차례 안 맞는 부분이 현금이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면 돼요. 간단하게 리마인드 해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일단 기본적인 매출부터 해가지고 뭐 대손상각비라든지 뭐 외환차손, 외환차익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매출 관련돼서 일어날 수 있는 손익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거 있는지 찾아주시고 자료 보시면서 손익계산서에 매출과 관련된 수익 비용이 뭐가 있는지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보시면서 매출액 150만 원이다. 적어요. 매출액 150만 원. 매출원가는 수익과 관련된 게 아니죠. 재고랑 관련된 거잖아요. 제외 패스하고 대손상각비는 수익과 관련된 거 비용이니까 여기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 관련된 거고 외환이익 매입 채무 관련된 거니까 재고 관련된 거죠. 적을 거 없는 거 손익계산서상 수익과 관련된 수익 비용 정리해줬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서 BS에서 이제 수익과 관련된 자산 부채들 찾아줘요. 매출채권 수익과 관련된 자산이죠. 자산이 20만원에서 14만원이 됐다. 자산이 6만원만큼 줄었으니까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대손충당금 부채라 보면 되죠. 자산 차감 계정이니까 수익과 관련된 자산 부채 기초 부채가 만원이었는데 기말에 14,000원이었다. 4,000원만큼 늘었네요.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고는 수익과 관련된 게 아니고 매입 채무도 마찬가지고 선수금은 계약 부채예요. 선수금은 제가 수익할 때 뭐했죠? 돈을 갚아야 되는 것들 그런 의무들이 이제 장기 차입금, 사채 이런 것들이고 내가 어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갚아야 될 의무들이 계약 부채, 선수금 그렇게 나가죠. 그럼 선수금은 수익과 관련된 부채예요. 기초 대비해서 기말에 2,000원만큼 줄었으니까 적어주시면 돼요. 보면은 딱 봐도 차대가 안 맞죠? 회계는 항상 차대가 일치해야 돼요. 대변결을 더해주시면은 1,500 플러스 60 플러스 4 154 차변 빼주시면은 9 나머지 금액이 155라는 금액이 날 거예요. 요만큼이 안 맞는데 요만큼이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뽑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분계를 연습하면서 관련된 자산부채 계정들이 뭐가 있는지 수익비용 계정들이 뭐가 있는지 걔네들을 좀 생각해 주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냥 막고를 통해서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그게 훨씬 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고 여유를 가지시고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낮아요. 1차 시험에는 나와도 한 문제 정도 나올 건데 안 풀으셔도 사실 상관없고 2차 시험에는 출제 가능성이 더 낮죠. 19년도에 30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 다 물어봤고 22년도에도 15점짜리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똑같은 유형을 3번 연속 반복해서 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긴 좀 가볍게 봐주셔도 되니까 분계 연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급자에게 유출된 현금 흐름도 한번 해볼까요? 손익계산서 보시면서 공급자 재고 관련된 손익 뭐 있는지 그럼 매출원가 아까 있죠? 100만원 적어주시고 그 다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죠. 재고 관련된 거 5만원 적어주시고 외환이익 매입 채무 관련됐다 했으니까 재고 관련된 거죠.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관련된 자산부채 계정 뭐가 있는지 네 재고자산 있죠. 기초 6만원이고 기말이 5만원이다. 재고가 만원만큼 줄었네요.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재고 관련된 부채죠. 기초 대비해서 기말에 5만원만큼 늘었으니까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차대가 안 맞죠. 여기도 해보니까 1050 대변 더 해보니까 저걸 빼주시면 970이 들어가야지 되면 차대가 맞아요. 이만큼이 들어가야 돼요. 요게 공급자에게 유출된 현금 97만원 찾아주시면은 그렇게 답을 해주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으로 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이제 풀어볼게요. 지지자 보면 이 정도 단계가 될 때까지는 일단 그냥 넘겨주시면 돼요.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5번 풀어볼게요. 제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은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고 보면 돼요. 19년도에 나온 적이 없고 22년도도 가볍게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정리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려야겠죠. 투자활동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상각자산에 대한 취득 처분에 대한 현금 흐름을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건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뭐 여기 기계니 차량이니까 차량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차량. 지금부터는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자료 정리해주시면 돼요. 차량 관련된 거 관련된 계정이 상각자산은 항상 관련된 계정이 감가상각 무게예요. 감가상각 무게에 있을 거고 기초부터 기말까지 차량 관련돼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차량 가지고 회계 기간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한번 볼까요? 차량 자산을 취득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리고 상각자산이니까 감가상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자산을 처분할 수 있겠죠. 현금흐름표 투자활동에서는 이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외에도 다른 사건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재평가라든지 자본화 차입원가라든지 교환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발생 안 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러면은 자 자료를 보시면서 여기 거 다 채워주시면은 빈칸이 나올 거예요. 그 빈칸만 정리해 주시면은 현금 흐름이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알아야 될 거, 처분할 때만 NI가 발생해요. 취득할 때는 NI 발생하지 않아요. 건물 공정 가치보다 더 비싸게 사도 그만큼 건물에 계산하는 거고, 마찬가지 더 싸게 사도 마찬가지고, 처분할 때는 처분 이익이 발생하거나 처분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감가상각도 NI죠. 그리고 나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차량을 또는 건물을 취득한다 라고 했을 때 감가상각 누계이 좀 변하지 않아요? 얘는 상각할 때만 없어지고 처분할 때만 없어지고, 취득할 때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냥 감가상각할 때는 분배할 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분배하니까 차량, 기기장치 얘들이 바뀔 일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자료를 볼게요. 자, 보시면서 있는 자료들 다 채워줘요. 차량 운반부 기초에 40만원, 감가상각 누계 차감 개념이니까 10만원, 기말에 차량 운반부 37만 1천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7만 7천원 적어주신 다음에 분명히 채워넣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만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보시면서 단기에 취득가액 4만원, 감가상각 누계 2만원인 차량 운반부를 처분하였다. 요거 그대로 옮겨 적어주세요. 취득가액이 4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2만원인 차량을 처분하였다. 적어주시고 나서 처분 손실이 발생하였다. 오케이, 일단 나중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차량 운반부를 5만원에 신규 취득하였다. 적어주시면 돼요. 5만원만큼. 그 다음에 다른 사건들 없고 감가상각비 찾아봐요. 감가상각비 위에 보시면은 차량 운반부 감가상각비 있죠. 감가상각비 발생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늘어나죠. 정리해 주신 다음에 봐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다 정리했는데 금액이 안 맞죠. 안 맞는 금액 채워주시면 돼요. 쭉 더해주면 40만원 플러스 5만원 마이너스 4만원 해주시면은 41만원이에요. 근데 기말에 찍혀있는 금액이 37만 1천원이니까 나머지 금액이 그럼 차량을 처분했구나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도 볼까요? 10만원 플러스 16,000원 마이너스 2만원 96,000원이에요. 근데 여기 금액 보니까 77,000원. 그럼 빈 금액이 있잖아요. 요만큼이 사라졌겠구나 적어주시고 나서 정리만 해주시면 되지. 자, 취득, 차량 취득할 때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돈 나가고 차량 들어오고, 요것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현금 유출액 마이너스 5만. 그 다음에 차량을 처분할 때도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 그냥 순액으로 파악해 주시면 돼요. 순액으로 파악해 보면은 79,000원, 49,000원 하면은 자산 4만원짜리 나가고 여기는 손익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처분 손실 2,000원만큼. 그러면은 차대 맞으려면 현금 38,000원만큼 현금 유입. 요거 두 개만 정리해서 답을 내주시면 돼요. 현금 유출액 마이너스 12,000원. 동그라미 1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로 이제 감가상각 자산이라든지 사채든지 현금 유출액이랑 유입액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 6번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똑같은 틀 가지고 문제를 풀까요? 기계장치랑 감가상각 두 개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고, 자료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적어주세요. 기초금액 기계장치 30만원 적어주고, 감가상각 두 개에 55,000원. 그 다음에 기말에 기계장치 32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두 개에 6만원만큼 적어주세요. 그 다음 자료에 이제 있는 것만 다 채워주시면 돼요. 한국은 단기준 기계장치를 10만원에 취득하였어. 취득 적어줘. 그 다음에 포괄손익 계산서의 기계장치 처분이익과 감가상각비가 보고돼요. 감가상각비 발생하면 누계액 늘어나니까 얘만 채워주시면 돼요. 그다음 기계장치 관련 거래가 S년도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시고, 보면 아까 취득할 때는 감가상각 누계에 영향을 안 미친다 했고, 상각할 때는 기계장치 자체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럼 다 해보니까 더하면 40만원인데 기말에 32만원 됐으니까 처분으로 날라가는 게 취득가액 8만원 정리해주시면 되고, 감가상각 두 개 더 해보니까 9만원인데 기말에 찍혀있는 금액이 6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분으로 날라간 감가상각 누계액이 3만원만큼 있구나, 요까지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취득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은 10만원. 다음 처분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은 순액 그냥 5만원 적어주시고 나서 손익이 발생한다 했어요. 손익 찾아주시면은 기계장치 처분이익 5천원만큼 있으니까 5천원. 그럼 여기가 현금 유입액 55,000원. 그럼 두 개 정리해 주시면은
정답은 마이너스 45,000원이 정답이 될 거예요. 현금 유출 마이너스 45,000원. 1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17년도 회계사 시험 1차 시험 기출 문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다음에 문제 7번 한번 볼게요. 뭐 당기순이익이 나와있고 사채가 나와있고 재무활동과 뭐 현금 유입액과 유출액을 계산하시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채도 동일한 논리로 풀어주시면 돼요. 사채 보시면 사채가 있을 거고 사채랑 관련된 거 아까는 건물이니까 상각자산이니까 감가상각 무게 지금은 사채가 있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면은 마이너스 다른 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면은 플러스 동일한 부로 적어주시면 돼요. 사채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까요? 기준이 사채는 발행하거나 사회차 생각하거나 그 다음에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아까 건물은 다른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사채 같은 경우에는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발행하고 상각하고 상환하고 이제 자료 보시면서 있는 것들 그냥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사채 보시면서 기초에 사채 150 사회차는 할인 발행 차금이면 마이너스 9 만원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기말에 사채 20만원 사회차 마이너스 14,000원 그 다음에 보시면서 단기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비자 비용은 2,000원이다. 이거를 생각했대요. 2,000원만큼 적어주시면 돼요. 단기 장부금액 49,000원, 액면금액 5만원의 사채를 상환하였다. 액면금액 5만원짜리, 장부금액 49,000원짜리 이렇게 해야 49,000원이잖아요. 이거 상환했다 했으니까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상각할 땐 사채는 움직이지 않아요. 보시면서 이제 여기서 이거 빼면은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기말에 20만원 찍혀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맞겠죠. 채워주시면 돼요. 그다음 여기서 2,000원, 1,000원 빼면 7,000원인데 기말에 14,000원 찍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7,000원을 채워주셔야겠죠. 발행할 때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사채 발행할 때는 보통 공정가치로 발행하니까. 그러면 사채가 순액으로 그대로 생긴 게 93,000원이니까 사채 발행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은 93,000원. 그 다음에 여기 상환은 얘도 마찬가지 손익이 발생을 해요. 순액으로 49,000원만큼 사채가 줄어들었다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손익이 얼마 있는지 자료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사채 상환 손실이 2,000원이다. 2,000원 채워주시고 그러면은 사채 상환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51,000원 발행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93,000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채나 건물 기기 장치는 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은 문제가 수월하게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볼까. 이제 자본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아까 자본 파트를 좀 더 연습을 하면은 자본의 변동과 현금의 변동은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했는데 실제 문제 그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는 실제로 문제 정리할 때 이익잉여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납입자본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단기순이익은 항상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쳐요. 자본 문제가 나온다. 그럼 단기순이익 또는 단기순손실 얘네들은 찾아서 이익잉여금에 더해 주시거나 빼 주셔야 돼요. 자료 보시면서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는 이익잉여금 기초에 30만원 단기순이익이 13만원이니까 플러스 13만원 하면은 43만원이에요. 근데 기말에 38만원밖에 없죠. 그러면 나머지 차익인 부분 5만원만큼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익잉여금이 없어지는 원인들은 뭐 자본 손실 상각하였다 이런 거 제외하고는 배당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여기 현금흐름표 문제 보실 때는 배당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5만원이 배당이에요. 5만원이 배당인데 위에 주식 배당 4만원 실시하였다 했으니까 나머지 만원이 현금 배당 정리. 그 다음에 자본금 이제 위로 올라가 주시면 돼요. 납입자본이 25만원이었는데 기초에 기말에 40만원이 되겠단 말이에요. 자본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주식이 새로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 배당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초 25만원 플러스 주식 배당 실시하였다 했으니까 4만원만큼 더 해주시고 29만원이 돼야 되는데 기말의 금액이 4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11만원만큼은 그만큼 유상증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상증자로 인한 현금 유입액 플러스 11만원. 그럼 요거 두 개, 요게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유입액, 요게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유출액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재무활동은 지금 얘기하시는 게 바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연습해 보시면은 쉽게 잘 풀리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10번 풀어볼게요. 한국은 단기 중에 장부금액 4만원이 기계장치 나오죠. 상각자산 나오면 아까랑 똑같이 기계가 있으면 상각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무게 있을 거고 아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기초에서 취득하고 기계장치를 삼각하고 다음 처분함.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말 기계장치가 나와요. 그럼 그대로 채워줄게요. 기초의 기계장치 40만원 총액 적어주시고 감가상각 2개 23만원만큼 있고 기말에는 기계장치 3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2개 마이너스 19만원 90.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거 다 찾아주시면 돼요. 단기 중에 장부금액 4만원의 기계장치를 52,000원에 처분하였다. 그다음 단기 중 취득한 기계장치는 없다. 취득한 기계장치가 없으니까 여기 없는 거고 감가상각할 때는 기계장치가 안 움직인다 했어요. 단기 중에 장부금액 4만원의 기계장치를 처분했다. 여기 이게 기초 40만원이 기말에 30만원이 되려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0만원이 되겠죠. 근데 장부금액이 4만원의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있으니까 여기가 6만원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서 이제 금액을 여기서 금액 빼면은 17만원이에요. 근데 기말이 19만원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만원. 이게 감가상각비고 여기서부터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자료에서 감가상각비가 없는데 우리가 영업활동 간접법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영업활동의 안해 손익들을 제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놓치셨다면 이거는 투자활동 관련된 손익이거든요. 얘를 놓쳤다면 문제를 틀릴 거고 얘 먼저 찾아주신 다음에 얘를 이제 단기 손익에서 빼고 그 다음에 자료에서 기계장치 처분 손익 빼주시고 그 다음 이자 비용 빼주시고 거기만 정리해주시면 영업활동 관련된 손익이 나올 거예요. 영업활동 관련된 손익들 한번 해볼까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만원입니다. 3만원에서 감가상각비 취소 플러스 2만원 그 다음에 4만원짜리 지금 5만원 2천원에 처분한다 했으니까 처분이익이 12,000원만큼 발생. 그럼 이익을 12,000원만큼 빼주세요. 그 다음에 액면발에는 사실 이자 비용이 있으니까 이자 비용도 영업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2,000원만큼 해주시면 이익 4만원 나오죠. 이까지 적어주신 다음에 아까 직접법 문제 푸실 때 관련된 자산부채 뭐 있는지만 봐주시면 된다 했죠. 그럼 보시면서 정리해주시면 돼요. 기초의 매출채권이 22만원 기말에 9만원이다. 매출채권은 영업과 관련된 활동이니까 자산이 3만원만큼 줄었으니까 적어주시고 대손출납금 기초 대비해서 기말에 1,000원만큼 늘었으니까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죠. 기초 25만원 기말에 22만원 영업활동 관련된 자산이 기초 대비해서 기말에 3만원만큼 줄었으니까 적어주시면 돼요. 기계장치는 영업활동 아니니까 패스. 감가상각 누계도 마찬가지. 매입재무는 기초 24만 5천원 대비해서 기말에 28만원만큼 3만 5천원 늘었으니까 적어주시면 되고 회계는 항상 차대가 일치해야 된다 했어요. 차별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대변에 적혀있는 금액이 4만원 플러스 3만원 플러스 만원 1,000원 플러스 3만원 플러스 3만 5천 13만 6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금액 비는 만큼이 간접법으로 인한 영업활동 평균 유입액 이거 답으로 정리해 주시면은 3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얘들도 요까지 되기까지는 현금흐름표는 나중에 제껴놓는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투자 재무 활동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틀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은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까지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주당이익이라든지 오류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볼게요. 감사합니다.